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시리즈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저평가주를 발굴하고 투자하면서 상당히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반도체 섹터의 매력적인 저평가주 3가지를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느냐?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식들의 올해 수익률은 영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주식을 담고 있는 대표 ETF인 SOXX의 수익률을 보면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퍼포먼스를 보면은 시장의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등의 섹터가 크게 성장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타격을 입으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부족 사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제 정점을 찍고 슬슬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저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여전히 앞으로 수많은 먹거리 산업, 가령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드론, AI, IoT, 5G, 로봇, 자율주행차 등등 이러한 산업들이 성장을 멈추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최대 수혜주는 건설주가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주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미국은 자국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시장 참여자이자 반도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자랑하는 인텔도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 것이라며 투자 설비를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에 주목하고 있고, 이 반도체 산업에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아마 3개의 기업을 선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이자 오늘의 주인공은 AMD입니다. 티커는 AMD이고요. AMD는 지난 몇 년간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퍼포먼스인데요. S&P 500이 같은 기간 동안 107% 상승하는 동안 AMD는 무려 1768% 성장했죠. 10배고 이상의 17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인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AMD가 뭐하는 기업인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AMD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2개의 섹터로 나뉩니다. 첫째는 컴퓨팅과 그래픽 부분이고, 둘째는 인베디드 및 반맞춤형 칩입니다. 2개의 섹터는 각각 약 60%와 4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팅과 그래픽 부분은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와 GPU,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를 포함하는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2011년까지 데스크탑과 노트북 판매량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코비드-19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판매량의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AMD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게임 시장에서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매우 컸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PC 게이밍 시장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암호화폐,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등 CPU와 GPU를 필요로 하는 산업군이 급상승하면서 AMD의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AMD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CPU의 점유율을 보면 2021년 1분기 기준 AMD가 기존 CPU 시장 1등 기업인 인텔의 점유율을 다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 CPU 시장을 보면은 인텔과의 격차가 상당한데요. 2019년부터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텔은 80% 이상의 막강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GPU 시장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굳건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 서버 CPU 점유율의 경우에는 인텔과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AMD는 에픽 3세대를 발표하면서 기존 제품 대비 상당히 향상된 성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MD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는데 AMD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클라우드, 슈퍼컴퓨터, 5G, AI, 게이밍, AR, VR 등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 규모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350억 달러, PC는 320억 달러, 게이밍 산업은 12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들이고 여기에 AMD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산업들이 코로나의 일시적인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산업들이라는 겁니다. AMD가 코로나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크고 먹을거리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죠. AMD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MD 라이젠의 경우에는 전세계 게임 프로세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AMD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소니와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칩을 생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와 같은 기업들이 AMD의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을 특히 보고 싶은데 보시면 아마존의 AWS,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구글 클라우드, IBM, 오라클, 텐센트, 트위터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탑티어 기업들이 모두 고객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AMD의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AMD의 제품 경쟁력을 살펴봤고 성장 가능성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최근에 발표한 Xilinx 인수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Xilinx 인수를 통해서 AMD는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데이터 산업 부문을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먹을 수 있는 산업 규모, 즉 Total Addressable Market 규모도 110빌리언 달러로 커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Xilinx는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한 기업인데요. AMD의 잉여 현금 흐름과 EPS, 즉 유동성과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Xilinx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 즉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은 30%가 넘어가는데요. 정말 엄청난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입니다. AMD는 15%대니까 Xilinx가 2배 이상 뛰어난 거죠. 또한 Xilinx의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은 변동성도 더 낮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참고로 AMD의 Xilinx 인수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이어서 2020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M&A이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시장은 AMD의 Xilinx 인수를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는 모양인데요. 2020년 10월 27일 AMD가 Xilinx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 수익률을 보면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섹터 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시장 지수인 나스닥 지수 대비해도 크게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MD의 Xilinx 인수는 앞서 살펴본 대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조정은 상당히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지난 5월에 AMD는 4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은 현재 AMD 시총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시총의 3.5% 규모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주주들의 수익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AMD가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것은 AMD의 재무 상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확신과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AMD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매력적이겠죠. 자, 그럼 AMD의 재무는 어떻길래 AMD의 경영진이 이토록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2021년 1분기 AMD의 매출은 3.445빌리언 달러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동안 같은 분기에 매출이 거의 2배가 증가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그리고 2019년에는 4% 증가, 2020년은 45% 증가, 그리고 2021년에는 93% 증가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매출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정체되어 있다가 2020년에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수익성 개선에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1.5빌리언 달러 이상이고요. 총 차입은 550밀리언 달러입니다. 즉
보유 현금이 갚아야 되는 총 부채의 약 3배 정도의 규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2020년에 크게 증가했는데 AMD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AMD가 생산 제품 개발에 큰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R&D 지출을 크게 늘린 거죠. 실제로 보시면 R&D 비용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확인은 되죠. 이 규모를 보면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 지출을 전부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입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돈을 조달할 필요 없이 자체 영업활동으로 투자 지출을 다 충당한다는 거죠. 정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AMD는 차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프리 캐시 플로는 2019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만 보면은 미주네 집이 생각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2021년 1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 현금 흐름이 오히려 더 개선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 활동 지출보다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요. 이 말은 AMD는 이제 차입을 적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상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현금 흐름 양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 전망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은 47%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영진의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D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CEO입니다. 현재 AMD의 CEO는 리사 수라는 분인데요. 리사 수는 약 7년 동안 AMD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리사 수는 CEO로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데요. 리사 수는 Freescale Semiconductor, IBM, Analog Devices 등 여러 반도체 기업을 거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쌓았고요. 2014년에는 올해의 임원상 MIT 선정 탑 100 젊은 혁신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EO로서 리사 수의 역량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리사 수가 앞으로도 AMD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AMD는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의 성장 여력도 매우 크지만 막강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다뤘던 엔비디아와 인텔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제 전망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죠. 물론 저는 AMD가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위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AMD의 PEO 레이시오나 Price to Sales 레이시오 그리고 Price to Cash Flow를 봐도 매우 고평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섹터 내 주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치들만 보면은 비싸 보이는 건 맞는데 실제로도 비싼 건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일단 107.5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현 주가 대비 약 13.5%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주네 집 같은 경우에는 DCF, 그러니까 Discounted Cash Flow를 통해서 이 적정 주가로 산출했을 때 저는 101.18달러라고 보고 있고 현 주가가 약 11.75%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2023년 이 프리 캐시 플로우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갖고 와서 적정 주가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이 1.729빌리언 달러입니다. Price to Free Cash Flow가 약 65.57배죠. 2023년 말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은 아까 본 대로 3.585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Price to Free Cash Flow가 약 40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 말 AMD의 시가총액은 154.32빌리언 달러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말 시가총액이 현재 2021년 1분기 대비 약 1.36배니까요. 현재 주가 대비 1.36배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3년 목표 주가는 128.792달러가 되겠죠. 현 주가가 목표 주가 대비 42.25%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D의 주가가 현재 고평가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계산한 이 적정 주가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AMD는 지난 5년간 시장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AMD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업사이드가 크고 투자 매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